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은 일단 지수의 하락이잖아요. 그죠? 이 지수의 하락이 사실 어디서 멈출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라도 일단 한번 오늘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좀 고민 중에 하나는 시장에 대장주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하죠. 일각에서는 석유화학이라든지 조선해운 혹은 중국 내수주 쪽, 그쵸? 이쪽이랑 이제 성장주 쪽의 어떤 요 둘 중 사이에서 아직 대장주가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쪽에 어떠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그럼으로써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들을 떠나서 한번 월간 차트로 업종들 한번 쭉 보고요. 현재 어떤 자세,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좀 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개별 종목으로는 오늘 펄어비스라든지 BH는 실적이 나왔죠. BH의 어떤 단기적인 것이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바닥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간략하게 좀 보고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수를 좀 볼 때 일단 지수가 저의 그냥 어떤 시나리오 그냥 소설로 본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바닥을 조금 더 일찍 잡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이 현재는 오늘도 사실은 조금 더 무섭게 좀 빠져나가는 이런 좀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코스닥이 조금 더 일찍 바닥을 잡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어떤 논리가 있기는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과거의 추세를 보고 그 추세가 그런 추세, 그런 경험치들이 미래에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혹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어떤 조금 과거랑 좀 비슷한 패턴을 만들 것이다. 이런 것인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긴 하죠. 우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본다면 지금은 실적의 공백기예요. 실적의 공백기 뭐냐면 지금 잠정 실적들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기업에서 정식 실적이 나오기까지의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그 공백 기간에는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일단은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 일단 이번 연도만을 조금 생각해서 본다면 영업이익률로만 본다면 이렇게 영업이익률로만 본다면 이번 연도가 어떤 좀 피크를 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영업이익률로 2016년도가 130억 정도였었고 영업이익이요. 그다음에 17년도 때가 179억 정도이고 올해가 한 200억이 영업이익률로 보면 넘을 것이다라는 이런 좀 예측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예측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주가는 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내년이 조금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고민도 있고요. 19년도가 그리고 2000년도가 조금 더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그 말은 사실 2020년도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좀 더 안정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너무 먼 미래이긴 하죠. 그래서 어떤 실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하락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반면에 우리의 시장은 미국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조금 조정받아질 때가 좀 많았는데, 그것이 최근에 어떤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러한 금리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 조금 금방 조정이 풀리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 하락 과정 안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추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애매한 순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매도를 했더니 상승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지수가 여기서 반등을 주고 상승할 것이다라고 해서 버텼더니 지수가 더 빠져서 손실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엇박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이나 혹은 뭐 일부 현역에 있는 뭐 사람들도 거의 포기하고 싶어 할 정도의 지금 시장 위치거든요. 지금이 지금 내 계좌가 약간의 손실 정도는 전부 다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 지금은. 근데 일부 증권방송이나 이런 데서 매일매일 항상 수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지수상 보면 대부분 계좌가 손실일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 계좌 손실이 지수보다 덜 하다면 그래도 잘 선방했다 이렇게 사실 속상하지만 그렇게 조금 마음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지금 어느 정도냐면 계좌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정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 좀 어려운 구간이다. 기본적인 어떠한 실적에 대한 것과도 맞지 않고 또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도 어떤 노이즈들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주 오늘은 심플하게 기술적인 이야기만 좀 해보면 사실 요 날짜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의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대, 요 가격대가 한 2,500 좀 아래이긴 한데요. 요 가격대랑 2,500 한 60 정도 요 가격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중심값은 뭐라고 할까요? 그쵸. 이 중심값을 넘어서야지만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실 계좌가 힘을 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괜히 여기저기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계좌의 손실을 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이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한번 꼬꾸라졌지만 다시 이 구간에서 그날이 나오면서 한번 뻗치고 갔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다시는 일단 지금 좀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여기서 더 빠질지 반등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구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를 가장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인데요. 있는 그대로 보면 시장이 아직은 돌아 나가겠다 이런 듯한 느낌은 아직은 받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한 것이 조금 안정이 되려나 이런 어떠한 희망도 갖지만 아직 있는 그대로 추세를 본다면
아직은 하락 추세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어떤 일간 차트로 일일이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월간 차트로 오늘 좀 오랜만에 보려고 합니다. 월간 차트로 크게 시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월간 차트를 뭐 보조지표로 이렇게 같이 좀 도움받아서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시장이 어떤 일정 그 기준선이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올라오고 상승으로 갔다가 하락으로 접어들고 뭐 이런 과정들을 갖겠죠.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적정 가치, 뭐 흔히 뭐 그 정도 적정 가격 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든 지수는 어떠한 적정 가치, 이 가상의 적정 가치를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업종들은 어디 구간에 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수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을 상승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인 것이고, 이 기준선 위에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이 구간은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준선 아래로 빠질 때는 이 구간은 정말로 하락하는구나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은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는 반등 정도를 모색하는구나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다가 조정이 깊어지면 하락으로 가고, 하락이 커지면 다시 반등을 하고, 반등이 커지면 다시 상승하는 뭐 이런 구간이죠. 그랬을 때 우리 지수는 현재 확실히 이렇게 본다면 하락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락 구간인 건 맞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 이것이 어떻게 돌아 나가는지를 아주 의미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사실은 2017년도 이때거든요. 한번 재볼까요? 아주 강한 고점을 찍었을 때가 요 때였습니다. 요 때. 2017년도, 2017년도 요 때였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었고, 가장 위험한 구간이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 요 구간이라고 봐야겠네요. 2018년도가 살짝 되기 전부터 월간 차트로 봤을 때는 그러한 모습들을 일단 보이긴 했죠. 그러니까 지수가 현재 이런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수가 현재 어떠한 적정 가치에 어떤 적정 가격이 있다면 거기를 하회해서 하락 구간이다라는 것인데요. 분명히 이 하락 구간은 영원히 하락 구간일 수는 없어요. 이 하락 구간 다음에는 분명히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이 추세를 잡으면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요 구간인데 지금 반등을 보일지 말지에 대한 이런 부분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락이 강하면 반등도 사실 좀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하락 구간인 건 맞다. 그리고 하락 구간에 어떤 정점을 치닫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보고요. 지금 일단은 표시는 해 두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눴어요. 미리 좀 나눠봤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구간,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있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하는 종목인 것이고, 여기 있는 업종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이 아래는 그 기준선 아래에서 있는 것인데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 이쪽은 정말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쪽인데, 이 안에 있는 업종들을 보면 일단 하락하는 쪽을 먼저 볼까요? 운송 쪽은 아직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운송이라고 하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일 거예요. 보면은 대한해운,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쪽이에요. 한진칼, 제주항공, 항공들이 좀 있죠. 대한항공 이런 쪽이 상당히 지금 아주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반도체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월간 차트로 본다면 반도체도 하락 중인 것이고 IT도 역시 하락인 것이고, 그리고 증권주들도 전부 하락 중인 것이 월간 차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화장품, 자동차, 철강, 그죠? 이쪽도 다 아직은 하락 쪽이에요. 운송, 경기 소비재, 생활 필수품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이쪽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상당히 코스피에서 비중이 높은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죽어 있으면 시장이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쪽 하락하고 있는 이쪽이 하락이 끝나고 반등이 들어진다면 시장은 아주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그리고 현재 반등을 보이고 있는 쪽이 은행, 금융, 보험 뭐 이쪽인데요. 사실 이쪽은 좀 애매합니다.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 영업이익률로만 본다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의 비중으로만 본다면 반도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계속 좀 더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은행 쪽의 영업이익도 상당히 그 다음으로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안 볼 수는 없지만 이쪽이 지금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것은 반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확실해지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단순 반등 정도로 보는 것이 오히려 좀 안전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쪽이 여행 레저 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이 확실히 하락으로 접어들 건지 조정에서 끝이 날 건지 아직 알 수 없는, 하지만 상승이 접어지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쪽이 이쪽입니다.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가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확실히. 사실 이쪽에 실적이 괜찮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적이 확실히 괜찮은 애들이 지금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조정 영역과 하락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실적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눌려 있을까? 혹시 스프링처럼 뭐 이렇게 눌렸다가 튕겨 올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좀 희망도 있지만 일단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비중도 크고 시가총액이 아니고 그 영업 그 실적이 가장 좋은 쪽 애들이 다 조정에 들어가 있으니 시장이 사실 이렇게 좋게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런 모습이고, 지금 시장에서 반등하고 있는 애들이 중공업과 건설과 방송통신 쪽인데요. 이쪽도 지금 많이 조정권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전부 다 조정권이에요. 전부 다 시장이 조정권. 이런 것이죠.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을 때, 이 크게 하락하고 있을 때 업종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운송 업종도 하락하고 있을 거고, 뭐 철강 업종도 하락하고 있을 것인데, 그리고 뭐 자동차나 화장품 이런 쪽 다양한 업종들이 다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그럴 때 만약에 내 종목이 하락한다고 일로 갈아타도 여기 또 빠져요, 보통. 내 종목이 약하다고 또 옮기면 또 얘도 또 빠지고, 결국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시장이 바닥을 잡고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잡은 다음에 반등할 때 그때 대장주가 정해질 확률이 높고, 그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포트폴리오가 아이고, 주식이 대충 한 주식이 한 절반 정도, 현금이 절반 정도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돌아나간다면 이곳에다가 추가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여기에서 정말 떨어져 나가는 애들을 교체한 물량에도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할 것이고요. 시장의 하락이 진전되다가 다시 빠지기 시작한다면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매도를 할 때는 계좌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인다면 사실 지금 자리는 좀 무서운 자리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 좀 보입니다.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면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못 돌린다면 상당히 패닉 장세가 한 번 더 올 가능성도 높다. 근데 아직은 어디로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일간 차트로 좀 본다면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변동은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로 이어나가겠지만 빠져내려간다면 그때는 쉬어야 되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정확한 어떤 선을 딱 거놓고 여기를 딱 터치하면 무조건 매도 이런 의미는 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종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조금 어려우고 부담스럽긴 합니다. 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을 보면 오늘 외인과 기관들이 가장 순매수 많았던 쪽 혹은 외국인들이 가장 순매수 많았던 쪽이 SK하이닉스와 HLB 쪽, 다시 화장품 쪽, 2차전지 쪽, 바이오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은행 쪽도 지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펄어비스도 그렇고 GS건설도 여전히 오늘도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SK하이닉스도 사실은 보수적인 관점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저도 지금 봤는데요. 그 예전에 흔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게 유치한 거지만 이렇게 헤드앤숄더일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 보통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격 구간 여기까지도 하락을 좀 열어두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놨던 구간인데 벌써 여기 가격만큼 좀 오긴 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반등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적의 반등이 아니라 수급에 의한 반등은 빠져나올 타이밍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이런 데서 좀 크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좀 복잡하게 그려놔서 좀 그거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SK하이닉스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저는 이 자리라고 봤었거든요. 이 자리.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반등을 했을 때 이 자리 정도, 그러니까 저라면 이 자리 정도에서 물량을 줄인다든지 혹은 이 중심선까지 온다면 여기서는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SK하이닉스 보유라면 좀 보수적으로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추세를 잡고 이렇게 가기에는 실적이 피크를 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가려면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많고 합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기간 같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은 안전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캠텍이나 이런 쪽도 사실 의미가 없고 오늘 이 하루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로 이렇게 길게 보면 포스코 캠텍이나 이런 애들은 아직 추세가 깨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매도를 해야 됐었겠지만 중장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면 포스코 캠텍이나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세가 깨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은행 쪽 관련한 애들이 힘을 좀 내는데요. 얘네들이 당분간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갈 확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펄어비스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펄어비스는 오늘 중요한 좀 모습을 좀 보였고, 펄어비스는 이 자리죠. 뭐라고 할까요? 요 원저리,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로 좀 보이고, 적정 가치로 따졌을 때는 사실 살짝 위 정도가 적정 가치로 좀 보이긴 했었는데, 이 하단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 여기를 좀 바닥을 잡을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뭐라고 할까요? 그 펄어비스에 대한 생각은 사실 이만큼 실적이 빵빵한 회사는 뭐 흔하진 않아요, 게임주 중에. 근데 다만 최근에 중국 판호 개방 기대가 좀 실망감으로 조금 변하면서 최근 게임주들 차트들이 다 안 좋은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오늘 펄어비스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바닥을 좀 잡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요. 특히 펄어비스나 넷마블 같은 경우 이제는 진짜 바닥을 좀 잡힌 것이 아닌가. 특히 펄어비스는 이 가격대가 바닥을 잡은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보면 이런 큰 박스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무언가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훨훨 날아가려면 중국 쪽 이야기가 좀 나올 필요가 확실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빠지지 않느냐, 이 바닥을 이렇게 지지하느냐, 여러 번에 걸쳐 바닥을 꽤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그것은 안전 좀 꾸준한, 그리고 아주 매우 큰 영업이익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이나 동남아 혹은 뭐 북미 쪽, 유럽 쪽의 어떤 서비스가 아마 계속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없진 않아요. 상당히 많고, 그리고 최근에 얘네들이 100% 인수한 CCP 게임즈 지분 100%로 인수 결정을 했죠. 그 아이슬란드 게임 개발사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의 어떠한 실적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의 실적이 내년에 아마 반영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그래서 2019년도에 순이익 추정치가 한 11% 정도가 상향이 됐거든요. 얘네들을 인수함으로써. 그렇게 본다면 이 하단을 깨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 밑으로 속임수를 주더라도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이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아주 강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얘네들 저희 회사의 얘네들의 목표가는 33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이 21만 9천 원인데 이 가상의 이 목표가는 그냥 그 참고용인 것이죠. 일단은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펄어비스는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오늘 아주 좋은 자리의 모습이 좀 나왔다. 다만 시장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았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BH BH 역시도 얘네들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우려들이 좀 사실 많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려들이. 근데 얘네 역시도 실적은 항상이 아니죠. 이번 3분기 그리고 4분기 계속 엄청 좋게 나오고 BH도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가끔 보면 BH가 왜 이렇게 ROE가 높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채 비율과 관련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자세한 내용을 한번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BH는 ROE보다는 그냥 EPS와 매출 성장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매출 성장. 그래서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가가 PER로 따져보면 6배 뭐 이 정도이긴 한데요. 사실 PER 이야기하기가 좀 우습긴 하죠. 근데 패그 정도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PER보다 그 EPS 성장률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얘네들은 저희 역시 매우 과하게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어떠한 바닥의 모습이 조금 연출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얘네들 BH는 기관 투자자들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실제로 공시되기 전까지는 좀 상승 구간을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월간 차트로도 볼까요? 아직은 위험한 구간이에요. 월간 차트로 본다면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싣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좀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꼭 정확한 바닥에서 살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올라서 이 구간에서 사도 되고 고점에서 팔지 않고 빠지는 이 구간에서 팔아도 된다. 이 정도만 만약에 먹을 수 있어도 매우 훌륭한 매매였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여기 이만큼을 다 놓치더라도 안전하게 이 구간만 그 수익을 내더라도 일단은 얘네들이 사실 좀 기대치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북미 스마트폰 그 제조사의 올레드 채용률이 올해가 35% 정도였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50%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적이 2019년도에 확실히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사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보이고 얘네들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올레드 스마트폰 그 부품 수요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점유율이 높은 6.5인치의 비중이 6.5인치 비중이 높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걔네들의 어떤 그쪽에 대한 어떤 올레드 채용률이 또 거기다 대고 또 높아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 쪽의 사업에서 또 채용률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얘네들의 아마 실적은 사실 굉장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요. 주가는 사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좀 우려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주가가 적정 주가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본다면 천천히 주가가 이 적정 주가보다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는 애들은 언젠가 한번 급등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적정 주가대로 왔다 갔다 즐겁게 가는 애들도 있고, 혹은 BH처럼 한 번에 올랐다가 이 적정 주가에 수렴하는, 오히려 실적은 성장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하락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실제로 하락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좀 느껴집니다. 저는 BH가 아직도 갈 길은, 저는 실적 성장세로 보면 적정 주가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면 너무 급등해서 좀 수렴되는 그 구간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것이, 이 수렴의 기간이 어느 정도 많이 온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기술적으로 오늘 의미는 좀 반등도 나와줬다라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BH도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속상한 부분은 스튜디오 드래곤인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그렇죠. 이 부분이 좀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어떤 것이죠. 근데 일단은 얘네들의 어떤 성장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실적 성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에 온다면 계속 마음 먹고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중국향 판매를 기대했던 궁전의 추억이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한한령에 대한 완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관련한 매출이 내년 1분기에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궁전의 추억에 관련한 이쪽 부분에 대한 실적이 원래는 4분기 때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들의 실적이 내년 1분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조정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이 손실 중이라면 저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길게 가져갈 마음을 먹고 간다면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하나의 예측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다면 저는 홀딩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물량이 많고 이 고점에서 물렸다면 확실히 물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판매는 뭐라고 할까요? 10월 내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안함 혹은 실망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하락으로 보이는데, 중장기로 그냥 무겁게 가는 매매자라면 사실 그렇게 크게 지나고 나보면 의미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런 것이죠. 원래는 디테일한 매출로 좀 본다면 3분기 때 한 매출이 한 770억 정도로 분기가 3분기 때가 이렇게 예측되었던 775억 정도로 예측되었고 4분기가 조금 더 이렇게 높을 것으로 봤는데 4분기가 한 720억 정도로 줄거든요. 보통 매출이 줄면 주가는 보통 하락합니다. 보통. 근데 2018년도 1분기 때 다시 한 8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반등하는 구간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이런 정도의 모습이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 그리고 3분기, 4분기 때 실적은 엄청나게 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하단까지 열어두고 본다면, 중앙선을 이렇게 탄다면, 저는 지금은 매도보다는 물량이 많지 않다면, 저는 저희도 이 회사의 비중이 이때 매수를 조금 했었고, 지금은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온다고 매도하거나 이르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장이 반등한다는 전제 아래서 반등을 꼭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실적을 믿고 여기까지 오면 나머지 물량을 더 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액을 본다면 얘네들이 이번 올해 한 370억, 아니, 300억이 아니죠. 3,700억 정도의 매출인데, 내년이 한 4,7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의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아시아에서는 뭐 얘네보다 실적이 좋은 쪽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티어 그룹으로 업종으로 봤을 때도,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얘네들의 하락은 그렇게 크게 뭐 그거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좀 생각은 합니다. 네, 일단은 봐야겠죠. 보긴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한번 실적을 볼까요? 그쵸. 그렇네요. 예, 일단 이렇게 되고, 일단 다시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좀 월간 차트 상으로 모든 업종을 봤을 때 실적이 좋다라고 예상되어지는 애들은 모두 다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오히려 실적에 그렇게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이 오히려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 일각에서는 성장주들이 이제는 조정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화학이라든지 조선해운, 뭐 중국 내수주 쪽에 어떤 쪽이 좀 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 내수주에 대한 어떤 회의론적인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일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중국의 정책이 내수를 지금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율 여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쪽은 언제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지금 현재 결판이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상황 안에서 일간 차트상 지금 중요한 좀 자리가 좀 보인다, 코스피가.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대세가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내 종목이 좋고 실적이 좋은 회사라면 굳이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BH나 뭐 펄어비스나 뭐 넷마블도 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쪽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있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시장이 돌아나가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적하는 차원에서 바닥을 잡은 듯한 모습 애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 실적이 1분기로 좀 넘어갈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가장 큰 것이 아닌가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 역시도 함부로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의 분위기가 조금 쫙 이제 상승으로 좀 갔잖아요. 오늘 매매를 급하게 했던 분은 오늘 장 막판에 다 물렸거든요. 보통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하락에서 출발하든 어설프게 출발하든 마감은 항상 종가는 좀 올리고 끝나는 부분이 많고요.
시장이 약할 때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던 시가가 뭐 어제랑 비슷하게 시작을 했던 마감은 종가가 좀 아래로 떨어져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은 이런 모습이에요. 일간으로 봐도 일중 변동으로 봐도.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자제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필요도 없고 실적에 민감하게 좀 째려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적이 그냥 FN 가이즈 그때 제가 카페에다가 주소 올려드린 걸로 보면 아직은 3개 정도만 잠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실적 좋은 놈들을 모아서 계속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좀 모으고 있고 계속 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